네, 안녕하세요. 바티 AI 소피아 팀장입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자동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같은 직장인들, 그다음에 컴퓨터로 업무하시는 분들의 하루 8시간의 업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은 지난 자료 및 정보 검색 1.3시간, 그리고 회의 및 보고 준비 2.1시간, 그리고 메일 답장하고 메신저 답변하고 또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 2.2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저희가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저희가 그 주 업무 시간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생각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 저희 뭐 한 거 없는데 하루 금방 지나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이 2.4시간을 늘리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일에는 결국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양질의 생각과 몰입과 고민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일을 할 때 매출을 높이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단순 반복하는 업무들, 우선순위는 높고 일은 되게 자잘한데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저희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동등하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단순 반복의 일들을 꼭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티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동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 높은 업무 성과와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나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우리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동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한 말씀 드릴게요. 한번 아래 질문에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행하는 작업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을 매번 동일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 업무 같은 나의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항상 있는 고민인데 요 세 가지에 다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이제 자동화를 시작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업무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단순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 저희 연평균 일하는 날수가 252일이더라고요. 그걸 곱했더니 126시간이 나오고 약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야근을 하는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아낀다면 저희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갈 수 있다는 점,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바티를 도입해가지고 잘 쓰고 계신 직장인 분들과 사장님 사례를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여기 대명 소노리조트 홍보팀 담당자 분이셨는데 이제 홍보팀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그 브랜드 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또 부정 이슈가 있으면 미리 홍보팀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관리하시고 수집하신 다음에 이제 보고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브랜드명도 워낙에 많고 키워드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보기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셨던 거죠. 한 3시간 정도 매주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티로 자동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이런 사이트들을 다 한 번에 수집을 해서 리스트업까지 해서 지금은 담당자님께서 출근길에 알림톡으로 받아가지고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슈 있는 것들만 체크해서 확인하시는. 이전에는 정말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그냥 바티가 일을 해서 갖다 주면 그거를 확인하는 관리자 역할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 높게 잘 쓰고 계신 사례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방병원 인사팀 담당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인사팀이니까 한 달에 한 번 급여 명세서 나가잖아요. 그 급여 명세서 보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단순 반복 업무 난이도는 낮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업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세무사한테 받은 그 급여명세서 PDF 파일들이 200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 명에 한 개씩 첨부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매번 수기로 하셨던 거죠. 왜냐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바티를 통해 가지고는 로컬에 있는 첨부 파일을 바티에 있는 그 수신자 명과 파일명을 자동으로 매칭해서 한 번에 첨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200번의 이메일을 바티가 다 쓴 다음에 첨부도 200번을 각각 하고 그 다음에 발송까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 발송하는 업무를 200번을 하셨는데 지금은 바티로 한 번만 세팅하시고 발송 클릭하면 이제 끝나는 업무로 바뀌셔서 요거를 이제 안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셔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사실 저희 바티에서도 급여명세서 보낼 때 이걸 쓰고 있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원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런 업무도 자동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쌍화차를 판매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네이버, 11번가 쿠팡, 우체국몰,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또 기타 그 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몰들에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이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각각 주문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편집을 하고 우체국에다 올려서 송장 번호를 만들고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어드민에다가 발주 처리를 하고 이제 몰이 여러 개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발주 관리가 있었고 또 실수도 좀 생겼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바티가 자동화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바티가 이 쇼핑몰들을 다 API로 연동을 해가지고 한 번에 가져와서 송장 만들고 바로 올려주는 역할을 다 해줬고요. 그리고 특히 좀 만족하셨던 게 이게 쌍화차 세트가 있어요. 2세트를 하면 한 박스에 나가고 3세트를 사면은 2박스로 나가고 이런 분리배송, 합배송 업무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바티는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SQL이라는 쿼리를 좀 써가지고 하면 이걸 손쉽게 분리하고 합배송하고 규칙을 바로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또 하나 만족하신 거는 이전에 개발자를 이제 그 알아보셔가지고 코드를 하나 짜셔서 쓰셨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두 달 지나니까 갑자기 쇼핑몰에서 어드민 양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수정하고 하는데 이제 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바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SQL이랑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몇 줄만 바꾸면 따로 또 추가 개발을 할 필요 없이 바티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자동화를 바티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는 문서 기반의 자동화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엑셀, 그 다음에 구글 워드나 슬라이드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이미 쓰던 양식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자동화 기능 액션들만 착착착 순차적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정말 찐 문과인데요. 개발이나 코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한 키워드 입력과 클릭, 그리고 파일 끌어오기, 이런 것만 하실 줄 알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갤러리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미 고객분들이 쓰시는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신 다음에 원하시는 키워드나 문장만 몇 개 좀 바꾸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습할 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보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30분이면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간단한 워크플로우는 5분도 안 걸려요. 네. 실습할 때 같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0개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웬만한 사무 자동화에 대한 액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흐름, 원하는 조합을 만드셔가지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티 회원 가입해 주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제가 바티에 대한 이제 작업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이제 작업 화면 창이 펼쳐질 텐데 여기를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있고 밑에 작업들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파일 프로젝트 명 변경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작업을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새 작업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새 작업을 눌러주시면 바티 엑셀 노트 그 다음에 밑에 가져오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가져오기는 저희가 쓰고 있는 MS 엑셀, 구글 시트,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이렇게 다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작업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자동화를 붙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새 작업에서 바티 엑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티 엑셀이 바티가 만든 엑셀인데 외부로 구현한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랑 거의 동일해요. 4% 이상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게 엑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작업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바티 엑셀이 여기 있는 왼쪽 화면이에요. 여기에서 바티 엑셀, 노트, 뭐 구글 시트 이런 걸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콘텐츠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워크플로우라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창에 이렇게 서치바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액션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뭐 구글 검색 결과부터 GPT도 있고 네이버 메일,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슬랙이나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이나 이런 SQL 쪽 문자 보내기, 뭐 송장 번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액션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액션들을 여기서 붙여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만든 그 자동화 흐름을 실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이 데이터 시트, 이 보라 색깔 엑셀처럼 생긴 건 뭐냐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주소록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견적서를 여러 명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견적서를 여기 왼쪽 엑셀에서 쓰면 여러 명, 한 세 명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행에 한 명씩 쓰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록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실습하시면서 같이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X 누르면 네, 없어지고 여기 데이터 시트 누르면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엑셀 화면 같은 경우도 여기 최대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끄실 수도 있고 워크플로도 이런 식으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제 크게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맨 처음으로 저희가 해볼 액션이 뭐냐? 여기 워크플로 창에서 네이버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에 해당하는 액션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네이버 뉴스 기사 크롤링 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고 클릭하시면은 샘플 키가 아마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연결을 해놓은 이 API 계정이 있어서 연결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팝업 창이 뜹니다. 제가 그 코딩 없이 그냥 바로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자동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뉴스의 키워드, 크롤링한 뉴스의 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 관련도 순으로 10개를 수집할 거고 그 수집한 뉴스를 어디에 넣을 건가요가 이 3번이에요. 그 위치는 여기에 있는 탭 선택 보이시죠? 뒤에 바티 엑셀 탭 안에 시트 1에다가 넣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완료를 클릭하시면 이 액션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색 체크를 확인하신 다음에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끝이에요. 여기에 수집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목과 본문이 네, 딱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시면 간단하게 원하시는 뉴스를 클릭하실 수 있고,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고, 키워드를. 그 다음에 그 수집한 거를 슬랙이나 알림톡이나 메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출근길에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 수집한 뉴스를 AI가 분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템플릿 갤러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왼쪽에 이 파란 색깔 바를 보시면은 중간에
템플릿 갤러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템플릿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뉴스 크롤링 해가지고 AI 분석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치 창에다가 뉴스 띄고 크롤링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에 이 템플릿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뉴스 크롤링 후 AI 분석 리포트 생성하고 메일 발송하기 이 액션을 다 묶어가지고 자동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바로 쓰시면 되는데 먼저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템플릿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져오기 버튼이 있는데 이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제 프로젝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여기 실습 웹이나 프로젝트에다가 만들기 해주시면 제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저의 작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템플릿이 있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작업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왼쪽 엑셀에다가 템플릿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뉴스 여기 요약 리포트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수집한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네, 이렇게 템플릿을 예쁘게 만들어 놨고요. 오른쪽에는 크롤링하고 GPT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미 이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 뉴스 기사 크롤링하기 액션 들어가면은 네, 키가 이제 연결을 샘플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키워드가 AI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수집했던 현대자동차 키워드로 한번 해볼게요. 현대자동차 키워드 입력해 주시고 그 키워드에 대한 결과는 밑에 있는 뉴스 리포트 이 탭 안에 크롤링이라는 시트로 들어간다라고 세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GPT로 데이터 분석하기 한번 들어가시면 미리 저희가 이제 명령문을 써놨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현대 자동차에 대한 10개 수집한 뉴스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세 가지 뉴스를 꼽아가지고 요 양식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 GPT한테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뉴스 리포트 탭에 있는 여기 아까 제가 지운 부분 있죠. 여기로 넣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메일 발송하기까지 넣어놨었는데 요거는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요 두 개 액션에 대해서만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 밑에 있는 크롤링 시트에서 이렇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10가지 뉴스가 오늘 날짜로 수집이 됐고요. 이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이 분석 리포트 시트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위에는 AI가 분석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현대자동차의 경영평가 아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뭐 확장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중복을 제외한 세 가지 뉴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목, 본문, 뉴스 URL 요약해서 나오는 리포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메일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슬랙으로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 수집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리 다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정부라고 쳐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하기라는 액션이 있어요. 네. 클릭해 주시고 사이트 보시면은 기업마당부터 뭐 소상공인마당, 뭐 특허 쪽, 그다음에 K 스타트업, 중기부, 중소벤처24, 그다음에 온통청년, NTIS 통합 공고까지 여기에 뜨는 그 공고들을 다 수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시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업마당 선택한 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뭐 교육 이런 식으로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네. 아, 여기서 근데 제가 빠진 게 탭을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정부 지원 사업으로 탭을 하나 여기서 만들고,
얘를 정부 사업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크롤링해서 이 정부 사업이라는 탭에다가 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다시 액션에 들어가서 탭을 정부 사업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수집 기간은 최근 30일로 한번 한 다음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알림톡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알림톡으로 작업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아직 제 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인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 요청해 주시면 되고 알림톡 한번 인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냐면 이런 식으로 인증 메시지가 옵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인증 메시지가 오고 얘를 인증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인증되었습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인증이 됐으니까 다시 보면 이게 제 번호가 있어요. 추가해 주시고 다음에 네, 바트링크로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좀 세팅이 되셨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세팅을 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령했던 자동화 액션이 여기에 정부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톡으로 받겠다.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 나왔고요. 그쵸? 수집이 되었고 이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수집이 되어서 링크 가보시면은 기업마당 공고 한 번에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톡으로는 잘 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알림톡. 이렇게 보면 네, 여기에 잘 왔습니다. 작업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작업이 떠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스크롤링 하는 거 네, 봐드렸고 네, 그 다음으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그 견적서나 파일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메일로 발송하는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샘플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구글 그 워드 파일을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바티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에 메일로 보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제가 채팅방에다가 견적서 샘플 파일을 드렸는데 다 받아보셨을까요? 이 파일을 네,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각자 갖고 계신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갈게요.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 치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드린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구글 문서 가셔가지고 마스 가셔서 여기서 파일에서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업로드 가셔서 드래그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파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 지메일 아이디에 해당 파일이 들어가는 거고 그 워드 파일을 바티로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견적서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바티랑 구글 독스를 연결해서 이 견적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다시 바티로 돌아가셔가지고 바티 프로젝트 화면으로 갈게요. 바티 프로젝트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새 작업 바티에서 이제 프로젝트
새 작업을 만들게요. 이제 그 바티 엑셀이랑 바티 노트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져오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글 독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구글 독스랑 연결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티 서포트 팀, 저는 이제 연결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계정 연동해 주시고, 제가 올린 요 바티 샘플 표준 용역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그 파일 있죠? 그게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주소록을 쓰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좀 제가 넓혀볼게요. 데이터 시트를 잠깐 종료를 하고, 그러면 견적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보인다고 생각하고, 견적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송하실 때 이 공급자에 대해서는 거의 수정이 없는데, 이제 받으시는 분하고 용역명이나 금액 같은 거 수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을 어떻게 한 번에 바꿔가지고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데이터 시트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여기 애플 컴퍼니가 회사명, 저희가 이제 꺽쇠꺽쇠라는 중괄호 두 개라는 공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회사명하고 이렇게 꺽쇠꺽쇠 두 개를 닫아주시면 이 회사명에 있는 위치에 정보를 바꾸겠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워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용역 금액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똑같이 하고, 중괄호 두 개 하고,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 회사명과 금액, 이 두 가지 정보를 바꿔서 견적서를 두 장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회사에 두 개의 담당자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이 데이터 시트가 이 컬럼명이 얘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액.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명이 여기 있는 회사명이랑 연동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금액도 여기 있는 이 용역 금액도 여기 있는 금액과 연동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견적서에서 바꿔야 될 명칭들을 여기가 이제 이 회사명 그다음에 용역 금액 이 두 가지를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애플 컴퍼니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애플 컴퍼니 외에도 해피랜드라는 회사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회사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괄호 두 개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회사명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명이라는 위치에 회사명을 변경해서 넣겠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용역 금액 같은 경우도 얘는 중괄호 두 개 하시고 금액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서 한번 견적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시트에 있는 칼럼이 주소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내용을 여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보라 색깔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보이세요? 회사명, 금액 생긴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애플 컴퍼니, 그다음에 해피랜드 순차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도 애플은 100만 원, 그다음에 해피랜드는 300만 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를 견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담당자한테 보낼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컬럼을 저는 이제 회사명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톱니바퀴 설정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컬럼명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담당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메일로 보낼 거니까 그 이메일 주소 네, 입력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한 행이 하나의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담당자 명의, 여기 김바티, 이바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이거는 제 개인 이메일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 이 주소로 파일을 만들고 보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워크플로우 액션에서 여기 보시면 대량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대량 파일 생성하기가 있거든요. 이 액션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저는 PDF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PDF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저 아까 전에 회사명을 넣을 거라서 회사명, 그다음에 견적서 이렇게 이 파일명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든 파일을 링크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링크로 만들어서 첨부를 할 거라서 여기 링크 공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네, 여기서 일단 파일 생성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견적서 여기 이거 누르시고 회사명 입력해 주신 다음에 견적서 PDF 링크 공개하고 한번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하기 하면은 여기 링크에 들어올 거예요. 네, 실행해서 이렇게 돌다가 멈추면은 파일 링크 여기 영역에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겨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PDF가 다운로드가 되고 네, 여기 보시면 애플 컴퍼니 100만 원 이렇게 잘 바뀌어서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피랜드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피랜드 견적서, 해피랜드 기아, 요약금액 300만 원 이렇게 잘 바뀌어서 PDF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견적서나 이미 쓰고 계신 파일들을 올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만 중괄호 2개 쓰셔서 변경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PDF, 워드 파일 다 생성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이 만든 파일을 한번 이메일로 보낼 건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메일이라는 거를 제가 연동하려고 하고 저희 이제 크롬에서 하니까 지메일에서 계정을 미리 추가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애플 컴퍼니 주소랑 해피랜드 주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회사명, 그다음에 담당자명, 님, 견적서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도 여기다 직접 작성하실 수 있고, 이 꺽쇠꺽쇠 중괄호 2개 공식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게 아까 그 이메일 주소 2건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라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지메일도 되시고 네이버 메일도 되시고 그다음에 기업 메일도 되세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확인 여기 미리 보기도 위해서 하실 수가 있고 네, 확인 설정 완료 네 됐죠? 그래서 저는 생성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지메일로 한번 발송해 볼게요. 아, 파일 첨부를 안 했구나. 첨부는 여기서 죄송해요. 여기서 이메일 쓰신 다음에 파일 첨부 가셔가지고 제가 만든 파일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시트 파일 첨부에서 네, 파일 링크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해 주신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실행이 됐고 파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왔습니다. 네. 피랜드 이바티님, 애플컴퍼니 김바티님 이렇게 이메일 잘 왔고요. 네. 누르면 견적서도 PDF로 이렇게 잘 첨부가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피랜드 300만 원 보신 거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짧게 이제 문자 보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템플릿 갤러리로 네, 가주시면은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명절 때 안부 문자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명절이라고 템플릿 갤러리에 쳐주시면 이 고객 맞춤형 명절 인사 문자 자동 발송하기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객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 단체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시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고객의 특성에 맞게 문자 문구를 GPT가 써주고 그 다음에 발송을 하는 거예요. 단체로 다 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내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 명씩 맞춰가지고 수기로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문자를 보낼 때 GPT를 활용해서 GPT가 문구를 써주고 그거를 바로 보내는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절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요 고객 맞춤형 명절 인사 문자 자동 발송하기라는 템플릿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템플릿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네, 요거를 가져오기 해보실게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 샘플 키를 다 연결해놔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템플릿 보시면 제가 예시로 이 고객 특징들을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그래서 1번만 일단 샘플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신 번호에다가 여러분 번호를 직접 한번 써주시고요. 이렇게 번호 바꿔주시고 저는 고객 특징을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여성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 맞게끔 설에 대한 명절 문구를 써달라라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챗 GPT로 문장 생성하기 액션이 있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는데 이 고객 특징인 고객에게 설날 명절 인사 문자를 보낼 건데 50자 이내로 친절하고 공손하게 작성해줘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완료 눌러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한 것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일단 한 줄만 하고 제 번호로만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샘플키로 들어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발신 번호는 저희 사무실 번호 돼 있고 수신 번호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GPT가 문자 문구를 생성해서 여기로 써준 다음에 이 문구가 문자로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어떻게 써서 오는지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번 작업은 지금 일시정지 돼 있어서 일시정지 해주시면 되고 2번이랑 3번만 초록색 체크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실행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왔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중한 가족과 함께 설날을 축하합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여성분의 힘과 사랑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쌍둥이를 키운다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GPT가 문자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핸드폰 번호로 바꾸신 다음에 한번 받아보시면 문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GPT를 통해서 문자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자 문구를 바티 엑셀 안에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쓰시는 문자 있으시잖아요. 아까 그 변수값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자 문구를 다 변경해서 한 번에 발송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주문건에 대한 송장 번호
발송되었습니다. 뭐 송장 뭐 번호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시고 맞춤 문구로 변경해가지고 반복 설정해서 주 3회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한 번만 실행하기 밑에 반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 이 반복 버튼을 켜주시면 매일 반복, 매주 반복, 매월 반복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매주 반복 누르시면 이렇게 요일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한테 안내하는 문자가 주기적으로 나간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설정해 놓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자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매일 그 특정 시간에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유 되실 때 미리 여기 있는 데이터 시트에 주소록을 다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하나 또 설명드리면 이 고객사 리스트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많이 쓰시잖아요. 이 스프레드시트를 바티로 연동하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연락처 이렇게 써 있는 거에 문자 보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웹이나 안내 문자 오늘 받아보셨을 텐데 그 문자들도 사실 다 바티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나간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발송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발송 이력이 없으면 문자를 보낸다. 이런 이제 자동화 조건까지 트리거 세팅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웹이나 영상은 저희가 좀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